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1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평가받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로봇의 국내 한 로봇 기업이 핵심 모터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로봇 구동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완성형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즉 공급망 중심의 전략적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치킨집은 망할 수 있어도 닭을 공급하는 회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공급망을 잡는 전략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업의 전동 모터를 채택하면서 우리나라 제조 기술력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업의 앞으로 주가 흐름도 정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테슬라 옵티머스, 결함 없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모습이죠. 그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의 기술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오늘의 대박 후보 종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에 들어갔다고 봐도 됩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한 자동차 기업까지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며 무려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참전을 선언했죠. 그리고 최근 자료를 보면 앞으로 3년 안에 로봇으로 인한 인력 대체가 가장 크게 일어날 산업으로 반도체와 항공우주 같은 고도 제조업 분야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 뒤를 물류업과 서비스업이 잇고 있고요. 요즘 점심 먹으러 식당만 가도 서빙 로봇은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현실이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너 로봇만도 못하네 라는 말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로봇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잠을 자고 있어도 투자를 통해 로봇과 기업들이 내 자산을 불려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왔지만 결국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본가의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핵심 구동 모터를 공급한 기업 한 종목,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와 함께 로봇을 공동 개발 중인 또 다른 대박 후보 기업 한 종목, 이 두 종목을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뭘 해야 하죠?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약 2만 달러, 한화로 약 3천만 원 수준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옵티머스의 생산 원가에서 어떤 부품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감속기, 토크 센서, 엔코더 등 다양한 부품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핵심 부품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회전형 액추에이터입니다. 옵티머스에는 총 14개가 들어가고 원가 비중은 약 42%를 차지합니다. 이 부품은 로봇의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모터로 쉽게 말해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사용되는 부위를 보면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발목까지 들어가고 로봇이 팔을 들어 올리고 손목을 돌리고 허리를 움직이는 등 이 모든 관절 동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부품입니다. 다음은 선형 액추에이터입니다. 이 역시 총 14개가 들어가며 원가 비중은 약 33%입니다. 이건 로봇이 몸을 수축하고 확장시키는 직선 운동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로봇이 앉거나 일어서고 팔을 펴거나 다리를 뻗는 등 직선 움직임 전반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용 로봇으로 비유하자면 부품을 밀고 당기거나 조립 라인에서 직선 운동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로봇손입니다. 이건 단 2개만 들어가지만 원가 비중이 무려 15%에 달합니다. 단가 기준으로 보면 옵티머스 전체 부품 가운데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로봇손은 물체를 잡고 들고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따르거나 물건을 들고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물체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등 섬세한 힘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부품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소개할 두 종목 중 하나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회전형 액추에이터와 연결되는 기업이고, 또 하나는 메타와 함께 로봇손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향후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진 핵심 수혜 후보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 가운데 약 75%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로봇의 동력을 전달하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세분화해서 보면 로봇 관련주를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세 가지 핵심 분야가 나옵니다. 바로 감속기, 구동 모터, 그리고 제어 장치인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먼저 감속기는 힘을 높이고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대표 관련 종목으로는 SPG, SBB테크, 우림 PTS, 해성 TPC 등이 있습니다. 반면 구동 모터는 속도 조절 없이 동력을 직접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감속기와 결합하면 빠른 회전력을 줄이면서 특정 부위에 더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모터와 감속기가 함께 들어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션 컨트롤러입니다. 이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제어 시스템입니다. 움직임을 계획하고 명령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 모터를 조정하거나 자율주행 로봇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제어하거나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부품을 용접할 때 궤적을 계산하는 기능이 모두 이 장치에서 이루어집니다. 테슬라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업을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선택지로 보고 있다는 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액추에이터는 감속기, 구동 모터, 센서, 제어기를 하나로 묶은 올인원 스마트 액추에이터, 즉 통합형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기업들은 부품을 각각 따로 구성해야 하지만 이 회사 제품은 하나만으로도 여러 기능을 통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기업의 기술력을 더 높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감속기, 모터, 제어기, 센서가 모두 통합된 제품을 바로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로봇 부품주를 볼 때는 일반 모터 전문 기업만 보는 것보다 이런 스마트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을 중심으로 보셔야 재료가 터질 때 훨씬 강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국가 단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도 점유율 1%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각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성장률과 시장 규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협동 로봇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30%, 시장 규모는 42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 대표 기업으로는 피규어 AI가 거론됩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25% 성장, 시장 규모는 33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대표 모델은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서비스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33% 성장, 시장 규모는 540조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고, 군사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17% 성장, 시장 규모는 110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마지막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평균 37%, 시장 규모는 6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 규모만 놓고 보면 서비스용과 가정용 로봇은 실제 사람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성장률과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건 조금 더 중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실제 수요가 가장 빠르게 붙고 있는 분야는 결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인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산업용 시장 중심으로 먼저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각 분야별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우리가 당장 완성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역할을 맡는 그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대만의 TSMC가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과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그런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두 종목도 반드시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가 선택한 국내 스마트 액추에이터 기업 한 종목, 그리고 메타와 함께 로봇손을 공동 개발 중인 또 다른 한 종목, 이 두 종목을 지금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라고 부추기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매매를 거치면서 손실도 겪어봤고 수익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를 계속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거나 언젠가는 크게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매매 방식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나만의 투자 기준을 먼저 세워보자. 그리고 그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보자. 그 이후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하단에 구글 폼 신청서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간단한 설문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주식 전자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마저 차분하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박 후보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테슬라, 구글, 그리고 LG까지 주목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분야의 탑티어 기업, 그 주인공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테슬라 옵티머스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연결되는 국내 대표 로봇 기업입니다. 특히 로보티즈의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구글의 피지컬 AI 프로젝트에도 활용 사례가 거론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같은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삼성, LG, 현대차, 기아, 도요타, BMW, 포드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도 연결고리가 거론될 만큼 기술 경쟁력과 신뢰도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보티즈는 구동 모터, 감속기, 제어기, 통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을 자체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공급되고 있을 정도로 완성도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핵심 제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속기 기술입니다.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일본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온 분야인데 로보티즈는 이 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까지 끌고 왔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시장은 이 기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종 로봇 업종과 비교했을 때 로보티즈는 여전히 재평가 여지가 남아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보티즈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LG전자입니다. 현재 LG전자는 로보티즈 지분 7.3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즉, 단순 협력 관계를 넘어 지분 구조상으로도 연결돼 있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주목하는 건 LG전자의 과거 투자 패턴입니다. LG전자는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 단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려 경영권까지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는 지분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권까지 확보했고, 국내 상장사 로보스타 역시 꾸준히 지분을 늘려 현재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보티즈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고 글로벌 공급 경험까지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대기업 지분 투자라는 추가 재료까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로보티즈는 기술력만 좋은 기업이 아니라 펀더멘털과 재평가 모멘텀을 함께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관련주를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옵션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할 때도 이 콜옵션 구조가 함께 거론됐죠. 그럼 콜옵션이 뭐냐? 특정 자산을 미래의 일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할 때 콜옵션을 걸어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해당 기업이 성장했을 때 추가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전에 정한 조건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처음부터 큰 지분을 한 번에 사지 않고도 추가 투자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는 로보티즈가 LG전자의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파트너일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LG전자가 향후 로보티즈에 대한 지분 투자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지분 구조와 관련된 대형 재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LG전자가 투자한 세계 로봇 기업의 사업 구조를 같이 보면 큰 그림이 꽤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어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즉, LG그룹 생산 공장 안에서 물류 자동화와 자율주행 기반 로봇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으로 전자제품 조립과 검사 공정, 배터리 제조 라인 같은 생산 현장에 자동화 시스템과 더 잘 맞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로봇 등에 들어가는 정밀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즉,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구동 기술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회사를 함께 놓고 보면 LG전자가 그리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그림이 어느 정도 읽힙니다. 자율주행 로봇, 산업용 로봇, 그리고 핵심 액추에이터까지 각각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세 기업이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전략 안에서 서로 연결된 퍼즐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LG전자가 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반드시 확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투자 흐름과 사업 구조를 함께 보면 지분 확대 가능성을 계속 주목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LG전자는 앞으로 로봇과 AI,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을 하나의 큰 솔루션으로 묶어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독주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새롭게 참전한 메타를 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의 방향부터 보겠습니다. 메타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자체 AI 모델인 라마를 활용해 로봇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크 저커버그가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촉각 인식, 손의 정교한 동작,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즉, 메타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서 로봇 하드웨어 영역까지 직접 주도하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비상장 로봇 기업 워닝 로보틱스가 미국 메타와 손잡고 차세대 로봇손 알렉으로 핸들을 공동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 실제 메타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손은 단순한 시제품 수준이 아닙니다. 국책 과제에도 선정돼 국가 연구기관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온 기업으로 기술력은 이미 국내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워닝 로보틱스의 로봇손 기술을 테스트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메타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지분 투자나 경영 참여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메타는 워닝 로보틱스의 기술을 메타 제품에 직접 적용하는 공동 개발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즉, 워닝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기술력을 살리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가 메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닝 로보틱스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길래 글로벌 빅테크, 특히 메타가 이렇게 주목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촉각 센서 기술입니다. 이 촉각 센서는 로봇이 사람처럼 촉감을 인식하도록 돕는 핵심 부품입니다. 압력, 질감, 온도,
마찰력 같은 정보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죠. 쉽게 말해 로봇의 피부 역할을 하는 센서입니다. 로봇이 더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 촉각 센서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힘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로봇은 작업 중 위험할 수 있고 활용 범위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워닝 로보틱스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준 겁니다. 워닝 로보틱스는 메타와 이번 협력을 진행하면서 비밀 유지 조항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장기 공급이나 독점적 성격의 협력 구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워닝 로보틱스의 글로벌 인지도와 기업 가치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의 VR, XR 생태계와의 연결 가능성입니다. 메타는 이미 VR 중심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가상 공간에서 손으로 직접 조작하는 인터페이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알레그로 핸드가 메타의 차세대 인터페이스 장비와 연결될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가 향후 전략적 투자자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입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워닝 로보틱스는 단순한 로봇 부품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기술 기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워닝 로보틱스가 아직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이 로봇 관련 대형 호재는 어떤 종목의 주기에 실제로 반영될까? 워닝 로보틱스는 원익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원익그룹 관련 상장사들 가운데서도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종목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종목이 바로 로봇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원익홀딩스입니다. 결국 메타와의 협업, 그리고 로봇손 핵심 기술이라는 대형 재료는 비상장사인 워닝 로보틱스보다 상장사인 워닉홀딩스 쪽에 더 주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워닉홀딩스 사업보고서에 나온 탑업인 출자 현황을 보면 워닝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도 단순 재무적 투자 목적이 아니라 경영 참여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분율 역시 약 94.7% 수준으로 사실상 완전 자회사에 가까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워닝 로보틱스가 상장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기업과 관련된 재료나 시장 관심이 상장사인 워닉홀딩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워닝 로보틱스의 메타 협업 이슈와 핵심 로봇 기술 관련 기대감이 결국 워닉홀딩스 주에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워닉홀딩스는 단순히 한 번 보고 지나갈 종목이 아니라 눌림이 나올 때마다 흐름을 체크하면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이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핵심 부품 기업들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테슬라와 연결된 액추에이터 기업, 메타와 연결된 로봇손 기술 기업, 이 두 축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뉴스가 터진 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결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